앞서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하셨기에 저는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로 5, 6가동 창신 숭인 지역구원 나도견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창신동에 있는 홍 할머니의 말씀을 올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시고 지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도의 세계적, 즉 글로벌 화두는 코로나19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는 주거, 즉 주택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는 무엇일까요?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종로일 겁니다. 627년의 역사를 간직한 종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새로운 100년을 앞에 두고 최근에 종로도시 기본계획 2100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종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종로는 정말로 불행스럽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구 감소. 인구 감소를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과로 최근에 숭인동에 있는 숭신초등학교가 폐교하고 타구로 이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로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인구 감소라 폐교에 친 이런 문제를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은 스쿨 아파트입니다. 스쿨 아파트라는 것은 학교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거와 교육 복합 형태로 만들어서 아래층은 학교, 위층은 주거로 하고 그 주거는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학생이 그 학교를 졸업할까 동시에 이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주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면은 적당한 지역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우리 종로구에 중심지에 있는 효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종로구의 효재 초등학교는 1895년 설립돼서 12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자결한 김상옥 열사가 조선 독립의 꿈을 품으며 학창시설을 보냈던 애국학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야구로 유명한 학교죠. 한때 전교생이 5,100명으로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메이저 초등학교로 효재 초등학교는 1980년 이후 도심 인구 및 학력 인구 감소에 지면서 현재 전교생이 226명에 불과하는 아주 자그마한 학교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효재 초등학교 전교생 추이를 알아보니 2016년도에 280명, 2017년도에 262명, 2018년도에 250명, 2019년도에 226명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5년 전 일이지만 앞으로 5년을 예측해 보니까 이 내년도 2021년도에는
43명이 입학할 예정이고 2022년도에는 53명, 2023년에는 38명, 24년에는 37명, 25년에는 39명으로 지금 재학생 수는 점점점 감소 추세가 예상됩니다. 그것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종로에 살았을 경우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생각한다면 과연 거주할 것인가에도 의문은 갑니다. 한때 5천여 명의 어린이가 뛰어놀았던 효재 초등학교의 운동장과 학교 부지는 약 1만 6천 평방미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재 초등학교의 부지와 건물은 교육당국의 자산으로서 중부교육청의 소유이지만은 특이하게도 학교 교사, 교육청 관할 건물 일부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전직 직전 교육장께서는 이런 불법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공동 개발을 하자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부교육청이 소지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우리 지역 인구 감소와 학령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부교육청과 효재 초등학교를 부지를 이용한 스쿨 아파트 재개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중부교육청과 효재 초등학교 부지는 동대문역, 해화역, 종로 5가역 삼각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도심의 교통 요지에 있죠. 면적 또한 약 2만여 제곱미터로 규모로 대단히 대규모 세대 아파트와 학교, 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 복합 스쿨 아파트를 개발하는 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규모를 보면 지층에는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고 운동장은 현행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과 요새 변화되고 있는 실내 체육관, 실내 운동장도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학교 용도로 쓰고 학교 용도 또 교육청 용도로 쓰고 중간층에는 주민복지시설을 넣고 고층에는 주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거 형태를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학생이 226명이면 1인당 한 아파트를 임대를 준다 해도 약 250세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한다면 300세대 이상을 충분히 짓고도 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현이 된다면 학부모들이 엄청난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주민 여가 활동도 하고 복합 실내 체육관이 진다면은 정말로 집적화되고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학교 및 교육청과 주민 학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학교, 교육청, 복합 아파트 개발 방식은 이미 서구에서 현실화되어 있어서 스쿨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을 하시던 민주당 소속 의원 민병두 전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제안을 하셨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으신 분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바로 우리 종로구청장 김영종 구청장입니다.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주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1200여 명의 직원들은
청장님께서 초임을 하실 때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땅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소연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실현을 했습니다. 바로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한 최초의 종로구청장이십니다. 또 최근에는 송영동 대한항공 부지를 공원화하자는데 제안을 하셨고 마침내 실현 단계에 오신 것 같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종로구청장님 계시는데 김영종 구청장님이라면 얼마든지 서울시와 국가에 제안해서 최초로 스쿨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